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작아진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가족 안에서 조용히 무너져가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더 강해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조용했던 청우이과대학교 행정실은 원래 종이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가끔씩 울리는 곳이었어요. 오후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길게 미끄러져 바닥에 얇은 선을 그려놓고 직원들 얼굴엔 피곤한 무표정이 붙어 있던 시간, 그 한가운데로 서로 손을 꼭 잡은 두 명의 신입생이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였어요. 너무 닮아서 처음 보는 사람도 한 번에 알아챌 정도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언니 윤서아는 눈빛이 조금 더 단단했고 동생 윤서진은 숨을 들이킬 때마다 목이 먼저 떨리곤 했어요. 둘 다 같은 회색 코트를 입었는데 새 코트가 아니라 새 것처럼 보이도록 다림질한 옷이었습니다. 얇은 천이 겨울 공기에 눌려 어깨가 조금 처져 보였고 손끝은 차가워서 서로의 손을 더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죠. 등록하러 왔습니다. 서아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카운터 안쪽 직원은 서아의 학생증을 훑어보고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내렸어요. 화면에 뜬 정보가 그의 눈동자를 조금 느리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윤서아, 윤서진네. 합격자 맞네요.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어요. 마치 숨을 오래 참다가 조금 내쉰 사람처럼요. 서아는 가슴 안쪽 주머니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딱딱한 카드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어요. 엄마가 남긴 그 카드. 오래된 금박이 남아있는 그 카드. 서아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낡은 카드가 행정실 형광등 아래에서 잠깐 반짝였어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결제되고 등록이 끝나고 둘 다 교실에 들어가고 동생이 웃고 엄마 사진 앞에서 엄마 우리 해냈어다고 말하고 그런 평범한 결말. 하지만 세상은 늘 한 번쯤 잔인하게 딴지를 걸더라고요. 카드를 받아든 직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카드 뒷면을 확인하는 순간 입술이 아주 조금 굳었어요. 그의 시선이 카드에서 서아의 얼굴로, 서진의 얼굴로, 다시 카드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단어는 똑같은데 온도가 내려앉은 느낌. 행정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한 단계 차가워졌습니다. 서아는 빠르게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가 남겨주신 겁니다. 유품에서. 직원은 말을 끊듯이 옆자리 동료를 불렀습니다. 동료가 와서 카드를 같이 받고 둘은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속삭임은 낮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거 그 카드 맞지? 맞아. 회장실 전용. 서진의 손이 서아 손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고 그 땀이 차가운 겨울처럼 식어갔어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결제만 되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직원은 다시 서아를 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에 대놓고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학생들, 이 카드 진짜 어디서 난 거예요?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훔친 거 아니에요. 서진이 먼저 튀어나오듯 말했어요. 그 말이 너무 급해서 오히려 울컥한 티가 났습니다. 서진은 급히 덧붙였어요. 저희 엄마가
그때 누군가 뒤에서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저거 도난 카드라던데? 소리는 작았는데 사람들 마음에 던지는 돌멩이처럼 또각하고 떨어졌습니다. 행정실 한쪽에 앉아있던 다른 합격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엔 호기심, 그 다음엔 흥미, 그리고 금세 퍼지는 수군거림. 의대생이 도둑질했다고? 쟤네 누구야? 왜 저런 걸 들고 와? 갑자기 나타난 애들이라며. 서하는 그 시선들이 피부 위로 비수처럼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어요. 목이 마른데 침이 안 넘어갔고 혀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서하는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동생 앞에서는.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학생들,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알아요? 일반 결제 카드 아닙니다. 일단 여기 앉아 있어요. 확인할 게 있어요. 그가 안쪽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남은 공간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데도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는 소음 때문에. 서하는 서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카운터 쪽을 바라봤어요. 눈꺼풀이 떨렸고 속눈썹에 눈물이 얇게 고이기 시작했어요. 서하는 마음속으로 엄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서윤. 늘 밤늦게까지 일했고 돈 얘기가 나오면 웃으면서 괜찮아라고 말하던 사람. 정말 마지막 일 때만 쓰라고 남긴 그 문장. 그게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 순간엔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행정실 창밖에서 전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낮고 단단한 엔진음. 그 소리가 한 번, 두 번 줄지어 멈추는 느낌. 누군가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보더니 숨을 삼켰습니다. 뭐야 차가. 학생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려갔어요. 서하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잠깐 멈췄어요. 검은색 고급 차량들이 건물 앞에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번쩍였고 앞뒤로 간격을 정확히 맞춰 정렬하듯 멈췄습니다. 가장 앞 차량에서 먼저 내린 건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들이었어요. 움직임이 불필요하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딱 훈련된 속도였죠. 행정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도 일어나 창밖을 봤고 누군가는 황급히 머리를 정리했어요. 방금까지 의심과 경멸을 뿌리던 시선들이 그 검은 차량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회색 머리의 노인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었는데 화려함보다 품격이 먼저 보이는 옷차림. 나이는 70을 훌쩍 넘긴 듯 했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놀랍게도 또렷했어요. 그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의 안내를 받으며 건물로 들어왔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행정실 안은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노인이 들어섰어요. 순간 행정실 직원들이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그 호칭이 떨어지는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사장. 이 학교를 움직이는 재단의 정점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왜 여기까지? 라는 질문이 사람들 눈동자에 동시에 떠올랐어요. 노인은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눈길은 유리처럼 차갑지도 사람을 꿰뚫는 칼처럼 날카롭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된 시간에 먼지를 묻힌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카운터 위 카드에 멈췄습니다. 카드. 그 낡은 금박 카드. 노인은 한 발 또 한 발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정리했고 직원이 두 손으로 카드를 공손히 건넸어요.
노인의 손이 카드를 잡는 순간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진 사람처럼 그는 카드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카드의 문양을 더듬고 오래된 금박의 흠집을 따라가고 마치 기억을 꺼내는 것처럼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노인의 눈가에 믿기지 않게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한은 숨을 삼켰고 서진은 손을 더 꽉 움켜쥐었어요. 행정실 안은 정말로 정적이 되었는데 그 정적이 오히려 폭발 직전처럼 팽팽했어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카드 누가 가져왔지? 직원들이 서아와 서진을 가리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자매에게 쏟아졌습니다. 방금 전과 달랐어요. 경멸도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경계가 섞인 시선. 노인은 자매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래, 그리고 아주 깊게. 너희 어머니 이름이 뭐냐? 서아는 입술이 말라붙은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한서윤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노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서윤이가. 서아는 그 한마디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엄마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는 반지하에서만 살던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그냥 힘든 엄마가 아니었을지도. 그리고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거의 속삭임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밖에 없는 속삭임. 그 아이들이 서윤이의 딸들이구나. 서하는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진의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딸들이라는 말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오래 묻어둔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들렸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자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오너라. 할 이야기가 있다. 그 순간 자매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록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엄마가 남긴 카드 한 장이 이제 엄마의 과거와 자매의 미래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려 한다는 걸요. 그리고 서하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당신은 대체 무엇을 숨겼던 거예요?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복도를 가득 채우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서하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내쉬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게 차 있었고 손가락이 저릿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죠. 옆에 서 있던 서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회색 머리의 노인, 재단 이사장 정우현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이 느린데도 묘하게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는 자매를 바라보다가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짧은 말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서아와 서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을 잔뜩 굳힌 채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죠. 마치 면접이라도 보는 사람들처럼요. 이사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카드 표면을 엄지로 천천히 쓸어내리는 모습이 누군가의 얼굴을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이 카드 내 엄마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서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끝까지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죠. 정말 엄마를 아세요? 서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예상보다 더 작게 나왔어요. 정우현 이사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서윤 그 아이는 원래 이 재단의 사람이었어.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고집이 셌지.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듯 느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일했다고요? 그래. 연구지원팀에서 일했었지. 회장실 바로 아래 조직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자매의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산산이 흔들렸어요. 반지하에서 밤마다 설거지를 하던 엄마. 동네 김밥집에서 앞치마를 두르던 엄마. 그 모습과 재단 회장실 바로 아래 조직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정우현은 카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재단 회장실 전용 카드다.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야. 말하자면 신뢰의 증표 같은 거지. 서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럼 엄마가 왜 저희한테? 이사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서윤이는 마지막까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했어. 아마 너희를 위해서 남긴 거겠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 속에 묘하게 무거운 감정이 가라앉았어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와.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했고 이사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매를 바라봤죠. 밖에서 너희 이야기가 벌써 퍼지고 있구나. 서아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도둑 취급당했어요. 말을 꺼낸 건 서진이었어요. 지금까지 참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들이 카드 훔친 거 아니냐고. 이사장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을 만큼 단호했어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닫으려. 행정실에서 학생들이. 정우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서윤이가 떠났던 거야. 자매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도장 사건이라고 서윤이가 누명을 썼지. 서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과거. 그 단어가 지금 현실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이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등록부터 마치자. 두 사람 다. 서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둘 다요? 그래. 이 카드면 충분하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린 거였어요. 서진도 울음을 참고 있었지만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이사장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몸을 굳혔어요. 이 학생들 등록 처리해. 지금 바로. 차분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행정실 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까까지 의심의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 이번엔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카드 결제 단말기가 삑하고 울렸고 두 장의 등록 확인서가 출력되었습니다. 서아는 종이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믿지 못했어요. 언니 우리 같이 다니는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대답 대신 동생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겨울 햇빛이 길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햇빛인데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행정실 한쪽에서 누군가 자매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짙은 화장에 비싼 코트를 걸친 중년의 여자. 아까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던 사람이었죠. 그녀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린 채 자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축하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마치 이건 시작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서아는 이유 없이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남긴 카드가 기적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저기를 깨운 것 같았거든요. 등록을 마치고 학교 건물을 나오는 순간까지도 서아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도둑 취급을 받던 행정실이었는데 이제는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손에 쥐고 있는 등록 확인서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 한 장인데 그 무게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언니, 우리 진짜 의대생이야.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학교 정문 앞에 서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췄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본관으로 잠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서아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등록을 마쳤는데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빠르게 흐르는데도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행정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복도 끝에서 자신들을 노려보던 그 여자. 이유 없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차가 멈췄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 세리무료재단 본관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매는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뉴스에서만 보던 곳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층 버튼에 불이 들어왔고 금속 문이 닫히자 안쪽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고 복도 끝에는 커다란 나무 문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사장님 사무실입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서아는 무심코 한 장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젊은 여자 한 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얼굴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서진아. 서진도 사진을 보고 숨을 삼켰어요. 엄마야. 정우현 이사장이 책상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사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전 너희 엄마다. 서아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이사장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이제 좀 이야기해야겠다. 그는 캐비닛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상자를 여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사진 한 장을 자매에게 건넸습니다. 엄마가 정장을 입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뒤에는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건물이 보였습니다. 너희 엄마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 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랑 그렇게 살았어요? 정우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사람을 믿었다가 크게 다쳤거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이사장님, 회장님께서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비서의 말에 정우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벌써? 서아와 서진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겁고 일정한 걸음.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이상하게 슬퍼 보였어요. 그는 자매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윤이. 입 밖으로 나온 이름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를 번갈아 보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눈 똑같구나.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세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다가 멈추고 다시 내렸죠. 마치 허락을 구하는 사람처럼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서아입니다. 저는 강서진이고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외할아버지다.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서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입술이 떨렸어요. 외할아버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서윤이 아버지야.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몰랐던 가족,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감정이 섞여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틈 사이에서 누군가 조용히 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 차가운 눈빛. 아까 행정실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어요. 마치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왜 할아버지요? 서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서아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가족이라는 존재가 너무 낯설고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회장 한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늦게 왔다. 너무 늦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현 이사장이 조용히 방을 나가자 사무실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 햇빛이 유리창을 따라 길게 내려오고 있었고 먼지 하나 없는 공간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너희 엄마 마지막까지 나를 원망했을 거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또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왜요? 내가 결혼을 반대했거든.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우리 집안이랑 맞지 않는다고 내가 밀어냈다. 서진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던 거네요.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너져 보여서 서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너희를 위해 카드 하나를 남겼구나.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카드를 잡으려다 잠깐 멈췄어요. 마치 소중한 유물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집으로 가자.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집이요? 그래. 너희가 살 곳. 서아와 서진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아직 마음의 준비가.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겠지. 하지만 더 이상 너희를 혼자 두고 싶지 않다. 그 말에는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 늦게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자매는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차량은 서울 한복판을 지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낡은 간판 대신 정돈된 정원, 오래된 옥탑방 대신 높은 담장이 보였어요. 차가 멈춘 곳은 커다란 대문 앞이었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넓은 마당이 드러났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서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너희 집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조명이 켜진 거실이 보였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어요. 계단 위로 올라가자 2개의 방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 방들이 너희 방이다. 문을 여는 순간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이 펼쳐졌어요. 큰 책상, 깨끗한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까지 서아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이런 데서 살아도 돼요? 회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지. 서진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좁은 반지하에서 살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방 안 공기가 따뜻했지만 마음은 아직 낯설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여보, 벌써 데려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 계단 끝에 서 있던 여자는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재단 본관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윤미란, 인사해라. 내 외손주들이다. 여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 그 아이들이군요. 그녀의 눈빛이 자매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온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시선이었어요. 서아의 손이 자연스럽게 서진의 손을 찾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집이 따뜻한 동시에 어딘가 위험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서아는 처음으로 넓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편일까?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첫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넓은 방, 푹신한 침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서아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너무 편안한 공간일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옆방에서 서진이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언니자? 아직? 서진이 조용히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이 집 너무 조용하지 않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긴 한데 뭔가 낯설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애들인데 정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윤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아와 서진의 눈이 동시에 흔들렸어요. 그만해. 회장 한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내 외손주들이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윤미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야. 말끝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자매는 숨을 내쉬었어요.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언니 우리 싫어하는 것 같아. 나도 느꼈어. 하지만 둘 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 식탁 위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회장은 신문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니? 네, 외할아버지. 서아의 목소리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윤미라는 맞은편에 앉아 커피만 마시고 있었어요. 눈길조차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오늘부터 준비 시작이지? 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그 말이 따뜻했지만 식탁 공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네야 회장 외손주라던데. 진짜야?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서진의 손을 꼭 잡은 채였어요. 행정실 문을 열자 행정팀장 박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두 학생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웃음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입학 관련 서류입니다. 오늘 안에 확인하세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실을 나오자마자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응.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밤, 서아는 책상 위에 엄마 사진을 올려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밑에서 또 싸우는 것 같아. 조용히 계단 쪽으로 다가가자. 아래층에서 낮은 대화가 들려왔어요. 재단 분위기 흔들립니다. 남자의 목소리. 박도영이었습니다. 괜히 외손준이 모니 공개해서 윤미란이 낮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요. 오래 못 버틸 거니까. 서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안전한 곳이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조용히 균열을 만들고 있는 공간이라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은 이미 학교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학교 생활은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겉으로만 그랬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여전히 시선이 따라왔고 복도를 걸으면 속삭임이 뒤따랐어요. 회장 외손주례라는 말이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노트를 펼쳤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언니 괜찮아? 서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집중하자. 하지만 집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학금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팀장 박도영의 목소리였어요. 서아와 서진은 함께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학생, 잠깐만요. 그는 서류를 한 장 내밀었어요. 여기 성적 검증 자료인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요. 서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저희가 낸 서류랑 다른데요? 박도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행정 오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 입학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친절한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잘못 아닌데요. 박도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려 보세요.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언니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 않아? 응.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탁. 회장 한도윤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윤미라는 조용히 와인을 따르고 있었어요.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학교에서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회장의 눈이 서아에게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서진이 낮게 말했어요. 행정실에서 서류가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잠시 침묵. 윤미란이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학생이 많으니까 실수도 있겠죠.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회장은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그 한마디에 식탁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윤미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밤, 서아는 거실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윤미란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네요. 낮은 목소리. 그래도 괜찮아요. 애들 문제 하나만 더 생기면 분위기 바뀔 거예요. 서아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발소리를 숨기며 계단 위로 올라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우릴 일부러 흔드는 것 같아.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외할아버지도 위험한 거야?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 그리고 누군가는 자매가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처럼 따뜻한 토스트와 커피가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서아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회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늘 그랬듯 무표정했지만 눈빛이 조금 더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학교 일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애들 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학생들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서아는 어제 들었던 통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또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특혜 입학 논란, 진실은? 익명 글이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회장의 외손주라는 소문, 장학금 특혜 의혹, 행정실과의 관계까지 모두 자매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서진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 이거 누가 올린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강의실 문 앞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서아와 서진을 보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 애들이야. 진짜 특혜래. 속삭임이 칼날처럼 등을 스쳤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나 그냥 집에 갈까? 서아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도망가?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행정팀장 박도영이었습니다. 학생들, 잠깐 괜찮아요? 그는 주변을 힐끗 보며 낮게 말했어요. 요즘 학교 분위기가 좀 시끄럽죠? 괜히 더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서아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 잘못한 거 없어요. 박도영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겠죠. 그는 그대로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서아의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 사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회장의 오랜 비서 김태훈이었습니다.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학교 행정 기록 전부 확인했다. 서아와 서진의 심장이 동시에 뛰었습니다. 서류 누군가 일부러 바꿔놨더군. 윤미란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 설마. 회장은 시선을 그녀에게 돌렸어요. 아직 단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태훈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행정팀장 박도영 씨 최근 몇 달간 외부 자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서아는 숨을 삼켰어요. 윤미란의 표정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진이 방 안에서 속삭였어요. 언니 혹시 우리 진짜 싸움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닐까?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도망치진 않을 거야.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히 학교 문제만은 아니라는 예감. 누군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회장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자매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늘 있던 웃음 대신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고 윤미라는 이전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서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지나치게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회장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시선은 종종 멈춰 있었고 서류 봉투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 보였어요.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와라. 짧은 한마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변화가 보였습니다. 학생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이 전부 삭제돼 있었어요. 대신 새로운 공지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학교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복도 분위기가 묘하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속삭이던 학생들이 이제는 서아와 서진을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약을 누가 내린 거야? 행정실에서 급하게 움직였대. 수군거림이 뒤에서 흘러왔습니다. 서진이 작게 말했어요. 언니, 회장님이 한 거 아니야?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행정팀장 박도영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은 아니었어요. 학생들, 잠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요즘 학교가 좀 시끄러워서 괜히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서아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뭘 했는데요? 짧은 침묵. 박도영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면 더 조용히 지내는 게 서로 좋겠죠.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돌아섰어요. 하지만 걸음이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 거실에는 낯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파일들이 쌓여 있었고 회장은 안경을 벗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김태훈 비서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행정팀장 박도영 씨 계좌 흐름 확인됐습니다. 최근 2달 사이 외부 법인에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윤미란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외부 법인?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사 이름, 라온에색 컨설팅입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미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회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아를 바라봤어요. 너희 학교 문제, 단순한 학생 싸움 아니다. 그 말은 선언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긴장은 더 짙어졌습니다. 서진이 방 안에서 속삭였어요. 언니나 좀 무서워. 서아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 조명이 흔들리며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나도. 처음으로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더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도망치면 안 될 것 같아. 며칠 뒤 학교 강당에서 갑작스럽게 열린 전체 공지. 총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최근 학교 행정 관련 의혹에 대해 외부 감사가 시작됩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서아는 뒤쪽에서 박도영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누군가와 급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미란이 강당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아한 정장 차림, 완벽한 미소,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은 서아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낯선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강당에서 나오는 길, 서진이 숨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 아니지. 그분 왜 저기 있었던 거야?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라오네셋, 행정팀장, 그리고 윤미란. 이 싸움은 단순히 학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회장을 흔들기 위해 판을 깔고 있었고 자매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강당에서 나온 뒤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안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교수들 사이에서는 외부 감사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행정팀 사무실 문은 며칠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회장이 직접 자매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낮게 켜진 조명 아래 긴 식탁 위에는 아무 음식도 없었어요. 대신 파일과 태블릿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윤미라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이야기 좀 하자. 회장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태훈 비서가 화면을 켰습니다. 라오네셋 컨설팅, 회사 구조도, 투자 흐름, 연결된 이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윤미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먼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윤미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제 숨길 수 없는 단계가 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오히려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학교 행정팀 자금 그거 당신이었어? 회장의 질문은 직선적이었습니다. 윤미라는 잠시 웃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알아냈을 줄은 몰랐어요. 식탁 위 공기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서아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의 균열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왜요? 서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윤미란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에게 향했어요. 너희 둘 때문 아니야. 잠깐의 정적. 당신 아버지 때문이지. 회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윤미란은 등을 기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날 이용했듯 나도 방법을 찾았을 뿐이야. 그녀의 말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차가웠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하나씩 흘러나왔습니다. 윤미라는 원래 투자 컨설턴트였고 회장의 사업 확장을 도우며 결혼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몇 년 전 회장이 회사 구조를 바꾸면서 그녀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난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판을 만들었어. 라오네셋, 학교 행정팀, 박도영, 모든 연결이 그 한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진이 울음을 참으며 물었어요. 우리까지 왜 끌어들였어요? 윤미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어요. 감사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법대로 갈 거다. 윤미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윤미라는 짐을 싸기 시작했고 복도에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서아는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완전히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윤미란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너희 둘 강해.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학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박도영은 직위 해제, 라오넷은 조사 대상, 캠퍼스는 다시 평온해졌지만 서아의 마음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운동장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제 끝난 거지? 서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완전히 맑은 날씨.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평온함이었어요. 아마도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고 그리고 자매는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선택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자.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 말이 거짓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해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의 끝에서 세 사람은 아주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항상 승리인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진짜 싸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순간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